아기 티라노는 너무 귀여웠어요. 자, 말했어요. 같은 문장에 그 두 단어를 같이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왜 그래요? 크고 포악한 티라노가 알 껍데기에서 크고 무섭고 다 자란 채로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지구에서의 첫 달 동안 아기 티라노는 칠면조 크기의 귀여운 솜털공이었어요. 마치 큰 알에서 나온 이상한 새 같아 보였죠. 충분하지 않은 식량, 위험한 환경, 소행성들, 불쌍한 아기 티라노는 너무나 무력하고 약해서 절반만이 첫돌 잔치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티라노가 아직 작고 연약했을 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솜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위장을 해주고 안전하게 해줬죠. 아기 티라노는 아직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서 대부분 더 작은 파충류와 곤충을 먹이로 삼았어요. 아기 티라노는 꽤 빨리 자라서 몸무게가 하루에 3kg씩 늘어났죠. 나도 그랬는데? 아니요, 진짜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느꼈죠. 얘들에 대한 가장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는 팔이 몸에 비해 완전 정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자랄 때 즈으면은 이들의 부모는 엄청 유명했어요. 티셔츠에 도배되었고 그건 티라노 티셔츠겠죠? 영화에도 그리고 제 비견으로는 역대 최고의 할로윈 의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티라노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선 속도를 보자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영화에서는 길이 트여 있고 꽤 괜찮은 차를 타고 있어도 절대로 티라노를 벗어날 수 없죠. 초기 예상으로는 티라노가 시속 16에서 48km의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그러면 엄청난 건데?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겨우 시속 19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달렸다면 그들의 거대한 뼈가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몇 달간의 훈련 후에 엄청 심각한 집순이도 이 공룡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좋은 친구인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떨까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귀여운 아기 티라노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훨씬 이후에 출현했거든요. 우리 모두 이 공룡을 알고 있어요. 등에 꼿꼿하게 있는 우스꽝스러운 판이 달려있는 녀석이죠. 때론 그게 1m까지 되기도 했어요. 그 뒤에 숨을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들에게 왜 이 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스테고사우루스가 거대한 뼈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걸 통해 혈액 흐름을 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룡들이 멋지게 보이고 싶을 때나 무섭게 보이고 싶을 때에 따라 피부색을 조절하기 위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인상적이지 않나요?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 불쌍한 녀석은 테니스공보다 약간 더 무거운 호두만한 크기의 뇌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그건 하마의 덩치에 개의 뇌를 가진 격이에요. 트로오도는 가장 머리가 좋은 공룡 중 하나였어요. 다재다능하고 뛰어난 사냥꾼이고 입체 시력 2m의 길이에 멈추지 않는 두뇌. 정말 매력적이었죠. 트로오돈의 유해는 북아메리카 최초의 공룡 발견 중 하나였어요. 공룡 멤버들 중 가장 이상한 하나는 당연 수. 그냥 수라고 부릅시다. 만약 이들을 봤다면 온몸에 털이 많은 큰 칠면조 같은 비슷한 쥐를 본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사라진 현대 나무늘보의 할머니일 거예요. 이들의 친구인 페고마스텍스도 괴짜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에선 뒤처지지 않았어요. 마치 고슴도치와 앵무새 사이에 뭔가를 닮았거든요. 하지만 면전에 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로에 대고 날카롭게 갈 수 있는 뾰족한 이빨을 몇 개 갖고 있었거든요.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알려진 공룡 중 하나는 아르젠티노사우루스였어요. 아무도 완전한 골격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이 짐승의 무게는 100톤 정도에 길이는 약 40m였을 거예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장 큰 동물과 비교해봅시다. 흰긴 수염고래죠? 이 고래의 길이는 겨우 30m예요. 누군가가 공룡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나무를 이쑤시개로 쓸 수 있는 건물만큼이나 큰 괴물을 상상할 겁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로 저 긴 목, 긴 꼬리 공룡들처럼 거대했어요. 비행기만큼 길었죠? 하지만 그중 많은 수가 작고 가벼웠어요. 어떤 것들은 크기가 비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공룡 뼈는 작은 쥐 도마뱀이었어요. 어떤 공룡들은 14m 이상의 긴 꼬리를 갖고 있었는데
달리기 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게 더 쉬웠어요. 하지만 바닥에 대고 꼬리를 끌고 다니지 않았고 공룡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꽤 빨랐는데 꼬리를 대부분 공중에 들고 있었어요. 비록 저 나쁜 소행성이 공룡 대부분을 휩쓸어 버렸지만 많은 공룡의 DNA는 계속 존재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 새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애초에 둘을 연결하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은 독일에서 원시적인 새를 발견한 후였어요. 좋네요. 후에 연구원들은 어떤 종류의 골반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공룡을 두 그룹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꽤 익숙해 보여요. 도마뱀 같은 골반을 갖고 있었죠. 두 번째 그룹은 새와 같은 골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내 힙은 거짓말하지 않아 라는 노래가 나오는 샤키라의 골반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농담이에요. 또 많은 오래전의 육식동물들도 공기로 가득한 뼈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새들도 갖고 있는 특징이죠. 새들은 공룡의 살아있는 후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동물들은 실제로 공룡 시대를 목격했어요. 이것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뱀, 벌, 상어, 개, 랍스터, 맛있겠다. 악어, 바퀴벌레들, 심지어 푸른 바다 거북도요. 이들 모두 실제로 공룡을 봤지요? 너무 부러워요. 육식 공룡들은 대부분 두 다리로 걸었고 그렇게 하면 더 빠르고 손이 자유로워져서 작은 간식사우루스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초식 공룡들은 무거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네 발로 걸었어요. 어떤 더 큰 초식 공룡들은 하루에 말 그대로 약 1톤의 음식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큰 동물들이 매일 집 크기만한 더미의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하루에 거대한 채식 식사를 하면 의사를 멀리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그 말이 유래된 걸까요? 알려진 바로는 약 700종의 멸종된 공룡이 있어요. 많은 것 같지만 아마 다 발견된 건 아닐 거예요. 5년 전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공룡에 대해 알아냈어요. 눈 바로 위에 뭉툭한 뿔을 갖고 있는데 만화책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 보여서 헬보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죠. 90년대에 과학자들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분화구를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 아시죠? 약 6,600만 년 전에 에베레스트 산만한 유성이 우리 행성을 강타했고 심각한 기후재앙을 일으킨 먼지, 가스, 그리고 파편들로 대기를 가득 채웠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햇볕을 차단해버린 대기까지 올라간 열파와 폭풍파를 일으켰어요. 게임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공룡들. 인간의 시대는 공룡 시대와 전혀 교차하지 않았어요. 공룡은 6천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지구에서 1억 6천만 년 동안 존재했어요. 현대적인 모습을 한 인간들은 약 25만 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여러분, 5,900만 년 더 있으면 돼요.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모든 공룡들이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걸쳐 살고 있었죠. 몇몇은 사막에서 살았고 반면 다른 공룡들은 풍성한 숲과 풍부한 식물에 둘러싸인 고대 강 근처의 지역에 살았어요. 그들은 까다롭지 않아서 아무 데서나 살았어요. 심지어 남극 대륙에서도요. 하지만 그땐 눈으로 덮여있지 않았고 두 극지방 모두에 숲이 자라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때문에 모든 공룡이 회색빛의 녹색일 거라고 상상하죠. 게다가 우린 보통 공룡을 거대한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죠. 과학자들은 공룡의 피부톤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지만 연구원들은 최근에 공룡들이 무지갯빛을 완전 아우르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한 공룡이 꼬리에 흰색과 오렌지색 고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공룡은 끔찍한 도마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예요. 과학자들은 공룡이 뱀, 도마뱀 또는 다른 파충류처럼 대부분이 냉혈동물들일 거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알고 보니 아마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증거들은 공룡이 포유류처럼 온혈동물일 것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언젠가 2014년에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공룡들이 이것저것 조금씩 다 갖춘 중온동물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아기 티라노처럼 깃털을 가진 공룡들이 많았어요. 그게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또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완전 사실이라고 믿은 건 공룡의 소리죠. 제작자들은 보통 진짜 같은 공룡 소리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동물 소음을 섞어요. 티라노는 보통 악어, 호랑이, 그리고 아기 코끼리가 꽥꽥거리는 소리의 혼합체였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티라노의 숨결은요? 그건 공기가 고래의 분수공을 통과하는 소리였어요.